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주제는 면역력에 되게 중요한 영양소랑 허브를 알려드릴게요. 영양소 5가지랑 허브 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시죠? 불편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내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면역을 올려서 외부의 침입자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가끔 진료실에서 요즘에 저 보면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뭐 건강한 식생활, 수면, 운동, 명상 같은 스트레스 관리 그런 덕분도 있지만 영양제 덕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다 먹고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면역을 올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비타민C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비타민C는 바이러스가 자가 복제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번식을 위해서 바이러스는 뉴로미타제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이제 억제해요. 이거는 타미플루와 동일한 기전입니다. 그다음에 이 비타민C 자체가 면역력을 증진시켜요. 그러니까 대식세포와 T림프구 등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몸에서 바이러스를 증식을 억제를 시켜주는 물질인 인터페론의 생성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체들의 생성을 높이죠. 이런 효과들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메가도즈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독감이 걸렸을 때도 증상이 거의 한 85%까지 감소된다고 하는 논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있거나 독감이 있으면은 비타민C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링거로 맞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이나 학생이나 마라톤 선수, 운동선수들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과 비타민C 상관관계를 봤는데,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한 그룹은 발병률이 45에서 92%까지 감소가 됐고, 폐렴의 발병률은 80에서 100%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평상시에 먹어주는 거, 그다음에 걸렸으면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조류독감에서도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비타민C가 조류독감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보인다는 그런 것도 연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심하게 걸린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50g 정도의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놔주면은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놔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가라앉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상포진 같은 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알려지지 않고 과소평가되어 있는 면이 있죠. 2010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복제를 아연을 첨가하니까 몇 분 내에 차단되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연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은 수용성이라서 지방벽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들어가가지고 복제를 할 때는 지방도 통과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녹차 추출물인 이지CG. 그러니까 아연을 먹을 때 이지CG나 녹차나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간 뭐 양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드시면 도움이 되고, 항말라리아 약물도 요즘에 찾아가지고 드시는 분도 좀 있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물도 이런 아연이 세포 내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아연들이 몸에 있는 T림파구, 대식세포, 백혈구 이런 각종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있을 때도 빼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음식으로는 붉은 살코기, 해산물, 통곡물류, 콩류 이런 데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음식으로는 흡수가 한 10에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아연을 먹으려고 하면은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연 수치가 검사할 때 굉장히 낮거나 폐렴에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영양제로 드셔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7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인 사람, 이거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검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 높은 사람보다는 폐렴이 훨씬 더 잘 걸린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연을 한 하루에 50에서 100mg 정도 먹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된다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요오드입니다. 우리가 분비의 핵심 영양소가 요오드랑 비타민 A인데, 점액이 좋아야 되거든요. 코점막, 입안점막, 폐점막 이런 데 좋은 점맥이 많아야 되죠. 뭐 질점막 이런 데도 더 중요하고, 이런 점액에서 외부에 균들이 들어온 걸 차단시켜주는 게 이제 요오드랑 비타민 A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코점막, 폐점막 이런 데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요오드랑 비타민 A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특히 호흡기 면역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코에도 중요하지만 피부, 호흡기 이런 껍질 쪽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점액 분비에 들어가 있는 면역세포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비타민 A가 결핍되면은
코나 목, 폐, 귀, 뭐 요로, 담낭 이런 데서 점액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자주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A를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A가 꾸준하게 보충이 되면은 면역 관련 장기에서 감염이 좀 덜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4만에서 한 6만 아유 정도의 비타민 A를 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검사를 해봐도 과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위험한 영양소는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많이 간과되어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아연이랑 비슷하게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NK세포, T세포 이런 걸 올리고, 셀레늄이 결핍되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변이가 될 수가 있다고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바이러스를 이 셀레늄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한 5가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허브들을 알아볼 건데, 허브 중에 제가 처음으로 뽑은 거는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도 좋은데 항산화력만 따지면은 그 능력이 40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레가노가 항산화력이 그걸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항산화력을 몸에 제공해서 몸의 면역 시스템을 부스팅시킵니다. 그래서 오레가노는 원래 항암 치료에도 좀 많이 쓰였고, 오레가노 자체가 내 몸이 외부의 물질들과 싸우는 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허브다. 그 다음에 계피로 알고 있는 영어로는 시나몬이죠. 시나몬이 살균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감기 치료나 그 외에도 이제 면역력 올리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과학 학술지에서 연구한 걸 보면은 계피를 먹으면은 생물의 수명이 14.5%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박테리아, 진균 이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힘을 길러줍니다. 그 외에도 위장 기능, 생리통,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시나몬, 그 계피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이 중요한 시기에 면역이 중요한 5가지 영양소와 2가지 허브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면역력을 잘 올리셔가지고 호흡기 감염 아니면 뭐 다른 쪽에 감염이 또 올 수 있죠. 감염을 항생제보다는 내 면역을 올리는 거, 충분한 수면이랑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양소도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